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하시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원. 네, 오늘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해가 이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온전 힘을 쏟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상승교육감님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보내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또 매년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성비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학교 성비위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다 발표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아시다시피 변화가 가속화하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창의 융합 인재,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우리 대전교육 중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탄탄히 다져온 그 미래교육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육 대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 전념 역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전념 요건을 좀 구성하고,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2000년 이전 9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칠판에 판사하고 설명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암기하고 이제 사지선다이나 단답식 이렇게 시험만 봐서 역량을 길러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학교가 중심이 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 이걸 소위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더 이제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대전은 우리 대학교 연구개발과 있는 과학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국외과학단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벨과학 꿈 키움 프로젝트라든지 대전 교육만이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내실 있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잘 길러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적성 소질을 맞춰서 가는 것이 뭡니까? 진로입니다. 진로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진로를 잘 설정해서 진학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중3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때, 거기에 특성화고등학교 뭐 예식조리학과라든지 공과에서 신소재, 기계, 건축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진로를 잘 설정해서 거기에 진학을 해서 후에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즐겁게 어떤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죠. 사람마다 적성과 소질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는 뭐 국영수가 뭐다 있는, 지금은 아이들이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적성을 가진 아이들이 그쪽에서 화가로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도 민첩성 있는 아이들은 체육 분야에서 뭘 잘하겠습니까? 축구라든지 이런 쪽을 잘하겠지. 물론 육상이고. 근데 근육이 좋고 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역도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적성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특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전 분야에서 걸쳐서 진학 지도를 잘해서 후에 본인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지금 가장 시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교육지원청이 거기 부지에 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진로융합교육원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가면 뭐 여러 가지 체험 시설에부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진로 검사도 하고 적성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개척해서 거기에 맞는 학과라든지 또 해서 후에 거기 자신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든 진로 융합교육원을 또 개설하고 시설 중에서는 국제교육원을 또 이제 내년에 개원을 목표로 좀 추진 중인데 국제교육원에서는 외국어 교육도 하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세계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그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밭 교육박물관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육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 한밭교육박물관입니다. 거기 가면 그동안의 교육이 발전된 양태에서부터 모든 수장된 그러한 유적들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역사를 갖다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한밭교육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전의 한밭교육박물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전국적으로 이런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이 오고 관광객이 올 때도 야 대한민국 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데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한밭교육박물관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한밭교육박물관을 이전합니다. 더 확장해서 이전하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또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말씀이 길었는데 아이들 그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창의융합 인재의 기능 속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육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주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방안을 통해서 우리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평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성에 따라서 이렇게 특색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성 같으면은 또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 생각, 사고들이 있는데 자기 본인이 생각하면 안 되죠. 서로가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같이 이해하고 상대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게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 성인지 감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같이 상대방 모든 여성, 남성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서로 이해해서 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잘못하면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이 정도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성희롱에 걸려드는 건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학생하고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비위 사안 발생 시는 아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성비위가 중대한 경우는 해당 교직원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성비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둘째로는 성희롱, 성폭력 대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학년 시작 전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청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검사를 도입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 SPO죠. 전담 경찰관과 성 관련 전문가의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교육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서 교육 공동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 답변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여기 나눠주세요. 이재호 기자. 네, 교육감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교육감님께서 공식 기자회견 했을 당시에도 그 전후로 해서 대전 지역 교사 성비위 보도가 또 여러 언론에 나섰습니다. 유독 대전 지역만 교사 성비위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고 문제가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성비위 관련 대책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이 공식 설명 자료에 이게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중 조치와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셨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해 12월에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위조차도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강력한 범죄인데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권리를 표명하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까지도 우려를 표할 정도거든요. 실생활에서 선생님들이 받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또 예전에 2018년, 19년도에 고구만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사제 시간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러워하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교육청 차원에서 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입장이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 지금 선생님들 마음 정신 심리 정서 회복에 필요한 교원 올해부터는 이렇게 1인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또 새로운 정책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이 선생님들 심리 정서 회복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심리 정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지금 디지털 범죄,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교육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성비 관련돼서 좀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성비위 사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사실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보지 않았는데 성비위 사건에 대한 그런 문제가 터진 교육청이 그 통계로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성비위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 대전에서도 뭐 대전이 잘했다는 뭐 적다는 뜻이 아니라 성비위 사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성비위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강구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했던 대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이제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학부모라든지 학생 또 일반 우리 교직원 모두의 걱정을 좀 끼쳐드리는 예정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성비위 일어나지 않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강구해서 연구를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앞으로 금년도부터 더 강화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 문제는 한 번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발생할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데 지금 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성비위 사건을 이렇게 전수조사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을 혹시라도 초래할 수 있어서 선생님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의식을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그것도 이것도 성희롱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학생 교육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리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전수조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던 거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도 합리적으로 오히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비유에 관련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연구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팩트.
더팩트 정혜준 기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이제 대전고등학교에서 이제 논란이 촉발됐던 이제 두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경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요. 보통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시정 권고를 내리면은 따르는 게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전고등학교에서는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것은 좀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혜준 더팩 기자님께서 최근 이제 관내고등학교에 대한 두발 규제 관련해서 우리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초중등 교육법 제8조에는 학교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이 등에 따라서 학생 생활 규정은 민주적인 재개정조차로 교육 3주체의 뭐 학생, 교원, 학부 이렇게 교원 3주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 해당 학교에서는 2023년에 우리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학생 생활 규정 유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주시민교육 측면에서 학교 공동체는 합의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2024년에는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 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두발 문제입니다. 이제 두발의 그 학교 제가 알기로 학칙은 어디까지 머리 길이가 내려오야 되고 어딜 뭐만 요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학생 인권에 좀 침해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 한데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결정할 예정이라고 2024년에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5년 해당 학교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실시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학교와 같이 이렇게 모든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들이 최현석입니다. 네,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입니다. 그 성비 사건 관련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대전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난해 발생한 사제간 동성교제나 최근 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실 뭐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사안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해에도 성비 근절 대책 방안을 이제 강화해서 올해 1월에는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대책을 고심 중이신 건지 언제쯤 구체적인 근절 방안 강화된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현재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더 좀 구체화시키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자료로 된 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은 언제쯤 저희가 좀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라면 언제쯤? 그거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네. 아주 전문가라든지 또 연구부서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좀 소위 완벽할 정도의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후에 필요한 경우에 답변 말씀드리도록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특수학교 통학시간이 지금 대전이 최대 3시간가량 소요되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올해 추진 계획에서
이제 노후 통학버스 세대를 교체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등차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학 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학교 복합시설 말씀도 주셨습니다. 문창 공공도서관이랑 세일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정부 승인이 반려된 상태인데요. 이제 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의 고속도로 소음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랑 이 소음 저감 대책을 어디까지 협의하셨는지 추가적으로 2가지 주겠습니다. 네, 통학버스 문제는 현재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특수학교를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더 설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설립이 좀 과밀학급이 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특수학교가 좀 이렇게 하나 더 설립되면 지금 그 신탄진에 그 해든학교를 설립했는데 상당히 좀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그 주변 환경이 앞에는 내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통학할 때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그 통학이 좀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면에서 이제 통학구역을 좀 더 조정하고 특수학교 서남부 지역도 특수학교를 좀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또 현재 이제 중부에 특수학교가 없는데 중부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좀 더 증차해가지고 학생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진짜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인 정착이 있습니다. 조동 과장님 답변. 유초등부 과장 윤정근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통학부의 가장 중요한 학교가 대표적인 해든학교입니다. 해든학교에 버스 한 대를 지금 준차를 해놨고요. 그리고 통학교 조정을 통해서 최대 통학기간 시간이 총 90분에서 70분 이하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 복합시설은 이제 학교에 있는 어떤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그걸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가원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그런 것이 잘 추진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뒤에 좀 한번 합시다. 뒤에 좀 해요. 좀 뒤에 좀 앞에 마지 말고.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KBS 이현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675억 원을 교육청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금년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무상교육비 특례를 이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죠.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교육청에서 무상교육비를 이렇게 전액 부담해야 할 실정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 중요한 건 이제 무상교육이 있어 아이들이 좀 모든 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부모의 어떤 경비, 아이들 지도하는 그 경비 부담도 좀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3년 연장한 그 무상교육 그 방안, 법안이 연장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재원이
상당히 큰데 지금 현재 교육 재원이 모든 교육청에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특별금이 교부금이 내국세 20.79%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가 적게 거치다 보니까 교육재정도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경비가 이렇게 무상교육이 3년 연장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자체 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 이제 하게 되면 딴 쪽에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교육에 있어서 어떤 난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 뒤쪽에 TJB 이수복 기자. 예,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금 AIDT 도입을 두고서 뭐 국회와 정부 간에 좀 갈등이 좀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와중에 뭐 대구나 경북이나 제주나 경기 이런 데는 도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반대로 뭐 세종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보류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당장 학기가 지금 한 달 시작되려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교육의 그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정을 아예 못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명확한 좀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하나 좀 여쭙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된 질문인데 서남부 지역 그 용지가 확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초에 대전시가 좀 풀어갈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계획은 뭔지 두 가지 여쭙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뭐 교육 대전환 시대라고 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아시다시피 AIDT 뭐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인데 AIDT는 AI 아시지 않습니까? A가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디지털 텍스트북이죠. AIDT 이제 그거를 갖다가 교과서로 도입을 해서 그냥 그것만 쓰는 책 교과서와 AIDT 교과서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에서 교육위와 법사위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AIDT가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로 써야 된다. 그게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교육부에서는 제의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통과되면 아마 국회에다 다시 제의 요구를 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겠는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일단은 이제 제의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그 제의 요구와 관계없이 일단 2025년도 금년에는 그 AIDT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이제 원래 AIDT 교과서를 쓰게 되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교육 자료는 이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AIDT 교과서를 필요한 교육청에선 필요한 학교에선 사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입니다.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그 제의 요구권에 대한 거라든지 확실한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러한 추이 과정을 거쳐 보고 그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서 어떤 것이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력을 강화하는데 위에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깊이 있게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또 제의 요구권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면 저희도 신속하게 모든 결정을 내려서 시행할 겁니다. 네. 하나 더 특수학교 관련한 것도 좀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서남부 지역에 가원학교가 있는데 과밀학급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특수학교는 가능하면 과밀학급이 일어나서 안 되죠. 우리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은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 빼놓고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아이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해줘요. 개인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모든 역량을 기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진 특수학생들은 개인별로 지도해야 돼요. 개인별로 맞춤 지도를 해야 우리 장애 학생들이 모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특수학교는 과밀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개인적인 지도가 더 선생님들이 손길이 우리 장애 학생들한테 더 손길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서남부 지역의 가원학교 같은 경우는 좀 과밀학교 현상이 있어서 이제 특수학교를 서남부 지역에 만들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구유성중학교 부지에 설립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접근성과 학교 설립의 적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유성중학교 부지에 아주 서남부 특수학교를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설립을 확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설립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원학교 현재는 과밀에 따라서 일본 학교 특수학급이라든지 해등학교 등이 이제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남부 지역의 특수학교가 이제 설치되면은 상당히 우리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이 역량을 기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뒤에 좀 해볼까요? 뒤에요. 앞에 한 번 하고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 중 들고 오현민들. 네, 중돌고 오현민 기자입니다. 대전 교육 현안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먼저 교육감 및 공약 사업이던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난항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옛 유성중 부지가 교육청 땅인데 처음부터 여기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구에 특수학교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 설립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전 생태전환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올해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생태전환교육센터 설립의 밑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이뤄진 점에 대한 이유와 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은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부지 확보.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당초에는 학하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어서 설립이 중지되었어요. 그때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진의 학교 용지 확보에 관련해서 시청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만 이게 서남부 대체 부지는 이제 2030년경이나 공급된다고 해서 개교가 너무 늦어지고 또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개발 사업진의 용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그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사유지 매입 등을 검토했어요. 근데 특수학교 설립 최소 필요 용지가 1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사유지 매입 시 토지 매입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설립이 너무 지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재산 중에서 최적지를 재검토해서 유성중학교, 구유성중학교입니다. 구유성중학교 부지로 아주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부지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특수학교의 학생의 접근성이라든지 학교 설립 시기 적시성 등인데 유성중학교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지금 현재 대전에 6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중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719명인데 중구 지역에 이제 52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이 중 146명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수학교 아닌 경우에 우리 학생들은 통합교육이라 해서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특수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치원도 지금 어울림 유치원이라는데 통합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우리 장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하면 우리 일반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높고 서로 행복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학교에 다니는 학생 빼놓고 5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146명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이제 중구 지역뿐만 아니라 딴 지역도 이제 과밀한 학급이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서남부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청 쪽에도 중구 쪽에도 이렇게 특수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여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생태 전환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생태 환경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일반 생태 환경이죠.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구의 온난화로 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각종 예측 못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감내하지 못하는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의 생태 전환 교육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전기차가 나오는 데서 전기차가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화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로 꿈마당이라는 걸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설치합니다. 하는데 운동장에다가 이제 학교마다 특색은 다르지만 거기에 공간에다가 우리 초로 꿈마당이라 해서 그 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배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년도도 8개가 설치되죠. 앞으로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초로 꿈마당을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도 자연보호라든지 자연환경보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기에도. 근데 그것은 자연환경보호 활동 그때도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뭡니까? 그거는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연보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태 전환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인간도 생태의 한 부분이다. 인간과 생태는 공존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보십시오. 고양이다 뭐다 모든 것이 눈도 있고 똑같아요. 사람이나 코 있고 입 있고. 그게 인간도 생태의 부분이고 인간도 생태와 공존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생태가 무너지면 인간도 무너진다.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을 해서 생태 환경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생태 전환 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 우리 학생, 모든 교직원, 모든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고 특히 전체 모든 국민이 다 힘을 합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생태 전환 교육 센터 설립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초로 꿈마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생태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그 센터 설립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해가지고 우리 교원이라든지 학생 학부모의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어떤 의견
이런 모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모아서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생태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생태 전환 교육 센터를 앞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 OTN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학교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작년이죠. 24년도 안전사고는 몇 건에 일어났으며 또 최근에 제가 5개 학교를 일부 안전시설 형태를 파악을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제가 취재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가격 운동을 하다 보면 넘어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 주변에는 배수로 그레이딩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레이팅이라고 용어가 있는데요. 배수로 뚜껑이 옛날에 시설된 데가 약 20%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개체가 서서히 물론 하야시게 되겠지만은 앞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학교 안전 환경 인프라 강화로 이제 구성한 학교 교직원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모든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인적인 그런 측면 모든 면에서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학교 예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를 위해서 학교 건물 내에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지원과 CCTV 또 학생 안전보호실 설치를 추가 지원해서 학교 예부 안전 인프라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로가 중요합니다. 통학로 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유관기관과 구청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청이라든지 이런 경찰청 이렇게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서 아주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모든 설치를 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2025년 학생 어린이 주도 재난 안전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3년에 2교, 24년 특수학교 포함 15교를 운영했는데 25년에는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막 마음 놓고 뛰놀아야 되는데 지금 배수로 같은 노후된 뚜껑이 있고 노후된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앞으로 조사해서 노후된 시설은 다 개선해가지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좀 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혹시 더 전인진 국민일보 전희진 기자인데요. 아까 전에 무상교육 경비 설명하시면서 재원 마련 방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질문을 선배님께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당연히 않았겠지만 좀 러프하게 하고 어떻게 좀 마련해 가실 생각이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교 무상교육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교 무상교육은 그동안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분담을 나눠서 했었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정부로부터 49.4%, 지자체로부터 3.1%, 교육청이 47.5% 부담으로 규정되고 이제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상교육일이 끝난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 날, 작년도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이제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끝난다 보니까 국회에서 무상교육비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무상교육 법안이 이렇게 3년 연장하는 쪽으로 통과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육청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무상교육을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고 학부모 부담도 좀 줄이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3년 연장하는 그런 무상교육비 특례 그 규정이 법안이 좀 통과 완전히 되길 바라는데 일종의 이제 일부에서 거부권을 좀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이런 면에서 좀 아직 염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교육청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뭐 하게 되면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재정을 갖다 안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이제 우선 활용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이제 이후 딴 교육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교육사업이. 그래 이후 교육사업 등이 오늘 재구조화해서 우리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기를 다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고 또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원 그리고 모든 정보 다 제공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기자님들께서 여기서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거기서 제공해 주는 정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뭐 진책, 뭐 고견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야만 모든 면에서 교육은 더 중요하고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기자님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재원이라든지 고견, 정책, 정보 이런 모든 것을 제안해 주셔서 그 정책을 교육의 정책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기는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재원, 우리 정보 또 정책적인 재원이라든지 고견을 주셔서 우리 대전교육을 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기자님 여러분과 함께 식물 앞에서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이 중심에서 모든 모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도 각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과 기자님 여러분 늘 건강하고 늘 행복 가득하시고 대전교육 활짝 열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성동 대전광역시 교육감 2025년